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중동전쟁 얘기가 넘쳐나죠? 기름값 오른다, 물가 오른다. 네,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번에 JP모건 내부 리포트를 직접 뜯어보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무려 20%가 지나가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렸어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 팔고 현금만 꼭 쥐고 있을 때 하버드 대학 기금이나 월가의 큰손들은 조용히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JP모건은 지금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17만 달러로 보고 있어요. 현재 가격이 7만 달러 초반인데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경제 초보분들도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게 어려운 말 없이 싹 다 풀어드릴게요. 딱 끝까지만 집중해주세요.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호르무즈 해협 사태 팩트 체크.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그냥 뉴스 읽듯이 따라오시면 돼요.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렸어요. 여기서 잠깐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에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무려 20%가 지나가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기름 5통 중에 한 통이 이 길목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 세계 석유 공급이 하루에 1,010만 배럴이나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 공급량의 10%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그러자 국제유가, 그러니까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아 버렸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80달러 안팎이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2026년 3월 1일에는 스카이라이트 호라는 선박이 오만 북부 해역에서 피격을 당해서 인도 선원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2026년 4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어요. 뉴스만 보면 그냥 전쟁 나서 기름값 올랐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었어요. 과연 월가의 큰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 월가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스마트머니의 진짜 움직임.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위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주식 팔고 현금 꼭 쥐고 그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월가의 큰손들,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반대 행동을 해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싸들이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를 보거든요. 그럼 지금 그 구조가 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JP모건이 말하는 비트코인 17만 달러의 비밀. JP모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예요. 그 JP모건의 분석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 팀이 최근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냈어요. 내용인즉슨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약 17만 달러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초반인데 말이죠. JP모건이 보기엔 지금 비트코인이 반갑 세일 중인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요? 무슨 근거로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JP모건 팀이 사용한 방법은 위험 조정 평형 모델이에요. 어렵게 들리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이랑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금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해 왔어요.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금은 항상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금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비트코인이 그 금의 역할을 점점 대체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JP모건 팀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비트코인이 진짜로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 금 시장의 크기와 비트코인 시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얼마짜리여야 할까? 그 계산값이 바로 약 17만 달러라는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초반이라는 건 아직 시장이 비트코인을 금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신뢰가 쌓여갈수록 가격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게 JP모건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월가의 큰손들은 바로 이 저점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기금이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기금 비트코인 비중 줄인다. 이 기사 보고 아, 이제 큰손들도 비트코인 파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실제 공시 자료를 직접 뜯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하버드는 지금도 비트코인 보유액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주식보다 많아요. 단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비율 조정을 한 거예요. 이걸 금융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리밸런싱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비트코인에 3만 원, 주식에 7만 원을 넣었다고 해봐요.
근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서 제 비트코인 자산이 8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제 전체 자산 15만 원 중에서 비트코인이 53%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 목표인 30%랑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 팔아서 다시 30% 비율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리밸런싱이에요. 하버드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비트코인을 포기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진 비중을 조정한 것뿐이에요. 하버드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 생태계 한복판에 서 있어요. 참 복잡한 경제, 일상의 비유로 이해해봐요. 자, 이번엔 제가 이 복잡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 1. 피자 조각의 마법. 비트코인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약 4년마다 한 번씩 새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의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피자 한 판으로 생각해 보세요. 피자 한 판을 8명이서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4명만 이 피자를 먹을 수 있대요. 피자 크기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남은 4명이 먹는 한 조각 한 조각의 가치가 2배로 커지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 양이 반으로 줄면 같은 수요의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수요와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난 후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2012년 반감기 이후, 2016년 반감기 이후, 2020년 반감기 이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2024년에 다시 반감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반감기 이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문제 있어져 페라리에 꽂힌 빨대. 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SS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들을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최첨단 페라리 엔진을 달아놓은 슈퍼카가 있어요. 이 차는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성능이에요. 근데 연료 공급 호스가 어린아이 우유 먹는 빨대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차가 제 속도를 못 내는 거죠. 지금 AI 산업이 딱 이 상황이에요. AI 기술 자체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걸 돌릴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지역 전력망이 과부하 상태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가의 큰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빨대를 소방 호스로 바꿔줄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어요. 전력망 관련 기업들, 원자력 발전 기업들,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지금 조용히 주목받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에너지 위기 때문이 아니라 AI 성장이라는 구조적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자, 이제 실전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 공부하는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투자는 항상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원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 회사 재산은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 저금통이에요. STRC라는 자체 금융 상품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 회사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해요. 두 번째, 금골드. 네, 예전부터 있던 그 금이요. 사실 금 얘기하면 그게 무슨 투자야, 구식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골드만삭스에서는 금 가격이 온스당 5,4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종이돈 대신 실물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는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이더리움 잇. 비트코인은 들어보셨어도 이더리움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상화폐인데 여기에 더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해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할 때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이더리움 기반의 금융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 트럼프는 왜 이 상황을 일부러 이용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선박 봉쇄를 계속하겠다라고 선언한 거 단순히 군사적 이유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의 책 제목도 거래의 기술이에요.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꺼낼 수 있는 엄청난 카드예요. 우리가 봉쇄를 풀어줄게. 대신 너희는 핵 프로그램 내려놔. 이란산 석유 수출도 우리가 허용해줄게. 대신 이 조건 들어줘. 이런 식의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협상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어요. 이건 봉쇄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걸 시사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이 끝난다, 경제가 무너진다고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협상용 카드라면 협상이 타결되는 순간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뉴스는 항상 세상이 끝난 것처럼 떠들지만 그 이면의 구조를 뜯어보면 지금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산 패러다임의 전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공포는 잠깐이고 구조는 오래 가거든요.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든 거대한 압박 카드예요.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어요. 협상이 풀리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미리 읽는 사람이 결국 웃는 거예요. 두 번째, JP 모건과 하버드 같은 스마트 머니는 지금 이 공포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어요. JP 모건이 제시한 비트코인 적정 가격 17만 달러, 현재 가격 7만 달러 초반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구조적 방향성은 분명해요. 세 번째, 리스크는 반드시 관리해야 해요. 저는 오늘 좋은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3만 7천 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투자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이 오면 위험 신호로 보고 비중을 줄이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지지선을 확실히 지켜주는 신호가 오면 그때 담는 전략, 이렇게 명확한 기준점을 갖고 움직이셔야 해요. 결국 경제는 공포에 반응하는 사람과 구조를 읽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진짜 투자 공부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밤새 뒤져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